이번에는 2024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EBS 우리 열심히 공부했죠. EBS 작품 중에서 어느 게 연계 가능성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변화된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빠지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충분히 정규교육 과정을 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라는 건 결국은 고3 기준으로 수험생 기준으로 보면 EBS 체감 반영률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것도 지극히 주관적인 추측이에요. 그래서 고전 산문이라고 하는데 고전 소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전 산문 부분인데 이 고전 산문에서 나올 거는 그런데 여기서 좀 체크해야 될 거 문학이라고 하는 놈은요. 교훈적인 주제, 교훈성과 교육성, 학생들이 이거를 공부했을 때 교육적 효과가 있는 작품이 출제가 된다라고 봐야 돼요. 뭐 그로테스트하게 툭 튀는 거 그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교훈과 학습을 했을 때 온전한 인간으로서 작품의 주제의식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읽고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그런 어떤 공통적인 안전한 작품을 출제할 가능성이 높죠. 자,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어떻게 나눴냐면 수특과 수완으로 나눴어요. 네, 배열을. 그래서 홍길동전 한 번쯤은 나와도 되죠, 다시. 홍길동전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홍길동전 오케이 한번 동그라미 아직 별표까지는 아니고 좀 더 살펴보고 창선가미록인데 수능의 출제 트렌드를 변할 때 출제된 지 5년이 넘은 작품은 자유롭게 출제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창선가미록은 확률은 좀 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 2003년도 수능 기출 작품이에요. 집안에 적장자 자리를 놓고서 이제 싸우게 되는 그 내용이 계모입에서 나오겠죠. 수능 기출 작품이라서 출제율은 다소 좀 낮을 수도 있는데 다른 부분을 출제하겠죠. 수능 기출인데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출제된다면 요거는 어떻게 된다? 다른 부분이에요. 작품 제목만 반영해주고 수능 출제됐던 부분, 우리 EBS에서 있었던 부분 뺀 EBS의 제목은 달려있지만 다른 부분으로 낼 가능성이 높은 작품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알림전인데 방알림전, 원색몽유록 물론 좋은 작품들에서 좀 선별을 해놨는데 좀 신경 써야 될 건 원색몽, 꿈몽자가 들어가죠? 약간 판타스틱하고 그 다음에 임지의 작품이죠. 그 다음에 이 원색몽유록인데 요거는 좀 독특한 글입니다. 원색몽유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림에 그려진 그죠? 그 그림에 그려진 그 장소가 정확하게 막 그 장소에 있느냐? 아니죠. 상상 속의 그림이잖아요. 그 배치나 구도가 상상 속에 있는 거라서 그런 게 좀 독특한 내용입니다. 내용적으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요거를 좀 한번 볼만한 글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그 그림에 있어서 그 방향을 갔더니 없어. 옮겨갔어. 이게 뭐지? 그림의 구도에서 이렇게 그렸구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광문자전이죠. 우리 박지원 형. 언제 나와도 이상할 수 없죠. 거지입니다. 광문이가 누구예요? 거지예요. 거지죠. 그런데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을 다 원만하게 풀어줄 수 있는 능력도 가졌고 존경을 받아요. 이야, 이렇게 되죠. 다음에 까치전이 있고 토끼전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작자미상의 소설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수군가가 출제가 됐었고 토끼전이 소설로 나온 적은 없어요. 신재유의 수군가라고 해서 판소리로 출제가 됐어요. 해서 토끼전도 한번 주목해야 되고 심청전, 교훈적인 주제의식이죠. 교훈적인 주제의식이죠. 그래서 심청전도 한번 봐라. 왜? 효사상 있잖아요. 요거는 어떤 삶의 경계, 삶의 교훈과 경계해야 될 경계를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효사상이잖아요. 언제 내도 안전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인물의 특징, 그 다음에 고전 소설의 기본적인 어떤 그 문학적인 기초 부분에서 적합한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판소리계 소설이잖아요. 요거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으로서 한번 낼 수도 있어요. 춘향전이냐 심청전이냐 이런 예상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한 번은 나와줘도 괜찮은 작품이다. 어느 부분을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요거 전체적으로 제목만 오는 것 뺐고 어느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좀 며칠 지나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꺼내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숙향전이죠. 숙향전은 뭐와 비슷하죠? 춘향전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춘향전의 대용품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숙향전인데 숙향전도 V표 아직은 별표까지는 아니고 별표까지는 아니고 V표. 왜? 좀 더 확장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11월 첫째 주로 좀 넘어가서 전체적인 문제 분석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숙향전은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춘향전의 대타로 출제할 수가 있고 모의고사에 자주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운영전, 요것도 수능 출제됐었던 작품입니다. 모의고사에서 출제됐죠? 요거는 뭐냐? 궁녀의 어떤, 요거는 남녀 간의 사랑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어떤 그 신분차별인데, 요것도 신분차별에서 궁녀와 안평대군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뭡니까? 안평대군에 관련된, 여성의 어떤, 차별성이 뭡니까? 봉건적인 어떤 애정의 제한이 나오는 건데, 요거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출제를 선별을 해놨는데 좀 낮지 않을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좀 더 본다면 수능 완성에서 좀 아깝기는 하지만 임진록도 괜찮아요.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나타나 있죠. 괜찮은 그림이다. 그런데 재밌지는 않아요. 비참한 현실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필의 주생전도 있는데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출제를 할 때 너무 천편일률적인 작품도 아니고 너무 튀는 작품도 아닌 그 중간선을 좀 선별했다라고 보니까 이렇게 좀 들어와요. 근데 출제율이 좀 낮을 수 있는 작품들이 있어서 나중에 최종 8작품으로 다시 추릴 거예요. 추릴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관적인 정리예요. 절대적으로 나온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몰라요. 시험지 딱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줄이고 학습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성적을 위해서 응원하는 마인드로 이렇게 했고요. 요거는 게시해 놓겠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데 업로드를 해 놓을 거니까 안 나왔다고 뭐라고 하기 없기 여러분들 응원하는 좋은 마음이다 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